그래서 205페이지를 봅니다. 205페이지.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매일 올리는 밴드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리를 해가 그 밴드에 오늘 올려놨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올리는 자료를 몽땅 묶어가지고 편집을 딱 해가 23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24장 양면으로 그래가 올려놨거든. 그거를 출력을 해가 쓰면 돼요. 그래서 밴드에 출력이 어렵다 이러면은 카페에도 올려놨거든. 그래가 그거를 하면은 그냥 그것만 갖고 공부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비포 용지로 24장이거든. 그것만 딱 갖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밴드에 한 번도 안 들어옵니까? 아니, 그 밴드가 그냥 매일 낱말을 익숙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 1년대 5분밖에 안 걸리거든. 낱말을 익숙시키라 이건데 밥상을 차려드렸으니까 우리가 비포 용지거든. 출력을 딱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좋다. 그럼 6월달까지 민법만 하세요. 민법만 하세요. 이제 7월달에는 그것도 민법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공시법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 만약에 그 자료가 그거 하다 이러면 미리 출력을 해놔가 집에 딱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공개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 한글 파일이거든. 그 한글 파일의 자료를 본인이 일주일만 출력해가 가는 것이지, 그걸 영원히 거기다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여유 드렸다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해가 갑니다. 그럼 내가 밴드 가입할 때는 꼭 이름 옆에다가 그 학원명을 쓰라는데, 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안 해서 그런지, 아니, 그래, 요렇게가 송유나 요래하고, 갈로 열고 에듀나 인 요래 적으면 참 좋은데 이거 고칠 줄 다 알 텐데, 이거 자기 이름 옆에 요거 쓰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이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가 바뀌면 있잖아요. 11월 달에 밴드를 딱 만들면서 이래 안 하면 등업 절대 안 시켜준다 이래 하거든. 그럼 한 달이 되면 또 안타까워. 그럼 제가 이겨요, 져요? 저는 수밖에 없지 뭐 어디 그냥 해줘야지. 왜 그러냐니까 이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몰라서 하는 사람. 그러면은 옆 애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저 컴퓨터 못해요, 휴대폰 못해요. 딸내미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거라. 근데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좀 틀리죠. 아들은 물어보면은 좀 잘 알려줘. 딸내미는 온갖 투덜거리고 지 혼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 혼자 막 이러는 거. 또 물어보고 이러면 아빠는 이것도 모르라면서 막 자꾸 물어보니까 아들은 좀 천천히 알려주는데 물어보고 하는 거죠. 물어보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딸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와서 205페이지를 갑니다. 그 205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관 이래 나 있거든. 그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래 봅시다. 2번에 등기관의 지정입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은 등기사무는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줄 것입니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다 줄 것입니다. 지방법원장.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에 갑니다. 03을 보세요. 03에 1번에 등기관은 자, 죽었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 그거만 이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재정보증이 나오죠. 한 사람 법원행정처장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고래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딱 하면은 여러분들 등기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세요. 요 등기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을 이야기하면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등기관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동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30명이 있어.
그분들은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10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등기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거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자, 보세요. 적지 마세요.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래. 우리 공무원이잖아. 몇 급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사, 주사보, 서기보.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김주사, 이주사. 들어봐요? 안 들어봤어요? 그 6급 공무원을 말하는데. 아, 좋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공무원들이 있다면 요 사람들 있잖아요. 중에서 지정을 받아야 등기관에 뭐다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답만 딱 외우세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작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관은 있잖아요. 자신의 등기사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촌인의 친족의 등기사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딱 갖고 가면 됩니다. 통과.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208페이지를 갑니다. 요 208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잠시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처음에 제일 위에 보니까 등기부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자, 그럼 이제 이래 합니다. 어인은 있잖아요.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종류로 가세요. 종류로 가면은 자, 봅니다. 박스를 봅니다. 협의회 등기부가 있고 광의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부는 죽었습니다. 영구히 보존되죠. 그럼 요거 하나만 잠시 살펴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등기부거든. 자, 요래만 봅시다. 협의회 등기부가 있고 광의회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 그럼 광의회 등기부는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본다 이랍니다. 그럼 처음에 폐쇄 등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나왔죠. 신탁 원부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도면 공동 담보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8회 시험에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봅시다. 폐쇄 등기부는 그냥 옛날 종이 등기부를 말하는 거라. 그럼 오늘날의 등기부는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럼 옛날에는 종이지. 종이에서 컴퓨터로 옮겨 적었죠. 그럼 그 종이는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무슨 등기부다?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런 결입니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뭐다? 본다. 그러면 거기서 신탁 원부 옆에다가 329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보세요. 갑, 을. 자, 여기에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거는 옛날에 신탁은행 있죠? 돈을 은행에 맡기지. 그럼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 신탁은행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뭐다? 수탁자.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무슨 자? 수익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재산을 맡길 때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 있죠.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걸 등기부에 다 쓰면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시작. 신탁원부. 그러면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원래는 어디에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지. 그럼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연장이 돼, 연장 아니다? 연장. 그럼 여기서는 요것만 따봅시다. 부동산마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요것만 딱 외웁니다. 그럼 가정 쉽게 갑이 을에게 재산 1개 맡길 수 뭐다? 있지. 10개를 맡길 수도 있지. 그럼 10개를 맡겼다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이랍니다. 그것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있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거든. 그 여러분들 도면은 한 글자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부동산의 무슨 부? 요 말만 딱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에 전부를 빌릴 수 뭐다? 있지. 일부를 빌릴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일부를 빌릴 때는 위치를 표시해야 돼요? 해. 그러면 도면을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공식입니다. 부동산 일부 이라면 뭐 가져오라? 도면. 그럼 올해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서 이랬거든. 부동산 일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덱스다 X. 도면을 첨부한다. 이게 올해 답이라. 얼마나 쉬워요. 부동산 일부 이라면 뭐 가져오라? 도면. 제가 영희와 철수라는 말을 아주 잘 써줘. 그죠? 어느 한 글자 보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한 필지 땅 있죠? 요것만 지금 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치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도면을 그려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일부이라면 뭐 가져오라? 도면. 그 다음에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럼 이거는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거라. 오케이? 네.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걸 28회 시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나거든. 이건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럼 뭐라고 낼 때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일어냈거든. 그럴 때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이게 답이었다니까. 그럼 공시법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5개를 3개로 고쳤다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시험제 이게 났어요.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건 틀릴 우려서 많았어. 그 답은 우리가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이 말이라.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래가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러면은 맞아 보이지, 문맥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 자, 그 다음에 요리 와보세요. 매매 목록이거든. 이거는 부동산에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거는 이제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사이. 그러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일 때도 수인과 수인,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그러면 목록을 작성마다 한다.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게 27회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등기부니까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도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냈냐 이래 납니다. 신청 정보 이래 놨습니다. 신청 정보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덱스다 X. 이게 답이었어요. 신청 정보는 영원히 보존한다. 이러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5년 보존 장부거든. 통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로 갑니다. 가면은 여러분들 다른 거는 놔두고 그게 2번에 02번에 등기기록의 구성에 2번을 봅니다. 2번에 구분 건물 찾았죠. 1.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표제부 줄 것이요. 두고 전유 부분마다 줄 것입니다. 표제부, 갑구, 얼구. 요거는 27회 시험의 정답이죠. 그죠?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아파트 공부할 때 제가 이래 말을 하죠. 그죠? 보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답다. H.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제부가 2개입니다. 오케이. 요게 27회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통과. 그럼 나머지는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책으로 넘기겠습니다. 224페이지를 갑니다. 자, 224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절차 총론 이렇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등기법은 6장에서 시험 문제를 다 내는데 그 6장을 알기 위해서는 4장을 알아야 6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을 다른 말로 절차법입니다. 그럼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냐 할 때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 그 다음에 등기 완료. 이래서 그래서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뭐다? 신청. 등기관을 탁 받아가는 게 뭐다? 접수. 받아가가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는,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심사예요, 심사.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대되어야 될 부분이 기대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뭐다? 심사. 그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다. 그럼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지. 하자가 있다면 각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세무서에 알려야 됩니다. 구청에 알려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신청 있죠. 그죠? 여기서 제가 요랬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냐?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냐? 이래 나와. 그러니까 여기 누가 여기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러면 그 원칙 이래 나오죠. 이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옵니다. 관공서 촉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외 요린할 때 등기관의 직권이 나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를 나중에 괴롭히는 거는 요 당사자 신청과 직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그럼 이제 됐고, 요게 이름은 배우기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 거냐? 이게 등기 명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오더와이더, 오, 태아는 뭐다? X, 민법상 조합은 뭐다? X, 학교는 뭐다? X, 읍면동리는 뭐다? X. 그럼 통과. 방법은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은 두 가지거든. 하나가 방문 신청, 하나가 전자 신청. 이거는 전자 신청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이걸 배우러 가겠습니다. 배우러 가면은 교과서 어디를 먼저 가느냐면은 225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신청이거든. 그러면 표제부 있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 표제부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그래서 끝이라. 표제부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토지 둘째 줄에 몇 월 이내? 1월. 건물 셋째 줄에 몇 월 이내? 1월.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럼 줄 거 놓고 공부할게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1.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걸 줄 것이에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2번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도는 결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었고. 여러분들 여기서 1번에는 있었고 2번에는 뭐다? 없었고. 그 말이 나야 됩니다.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모르는 결을 신청할 수, 자 죽었습니다. 있게 된 경우 라면 계약 보도 넘기를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럼 다시 합니다. 1번에 갑니다.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찾았죠? 자, 위에다가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이 말은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으로 갑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도는 결할 수 없었고죠. 옆에다가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 때는 집은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1. 쌍무계약입니다. 죽었습니다. 반대급부의 행위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위에다가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 2번입니다. 편무계약입니다. 죽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소유권 이전은 그냥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쌍무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매매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편무는 정려다, 정려 아니다? 정려. 정려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만 한번 보겠어요. 요리 와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봅시다. 보존 등기가 있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했다면 보존 등기가 있고, 글자가 지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소유권 모르는 길은 의무가 없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뭐다? 있다. 구별이 먼저 돼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뭐다? 없는. 그러면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뭐다? 있는. 그럼 요도 있는이 있고 요도 있는이 있죠. 그러면 요 있는 앞에는 요 두 개가 나와 있지. 그럼 그게 이제 구별이에요. 그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라. 오케이? 그럼 언제든지 보존 등기 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요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집은 아직 안 지어졌어. 오케이? 안 지어진 상태에도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가져갈 때 이제 1회 공부를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정리합니다. 가, 을. 자, 요래 되졌거든. 답은 이거예요. 그죠? 조세포탈입니다. 조세포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등기는 안 했는 거라.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했다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 안 했거든. 안 했다면은 요래한다면 갑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아직 안 했거든. 그러면 조세포탈을 위해서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하고 가라 하지 말고 가라. 하고. 요 하고 가라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마다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 딱 가져가면 되면 요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소유권 이전은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반대급부의 행위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래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23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233페이지 보면 이제 등기 신청의 당사자 이래 놓거든. 요거를 한 번만 연습해 놓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공부할 때 당사자라는 말은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거를 연습하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233페이지에 자, 갈로 19 2번을 보세요.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그 동그라미 2번은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러면 1번을 봅니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랍니다. 등기 청구권이라 하면 등기 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이러한 죽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등기 권리랍니다. 그 밑에 의무자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등기 신청 협력해 줄 의무가 되려면 죽었습니다.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 밑에 옵니다. 2번입니다. 절차법상입니다. 첫째 줄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으로 죽었습니다. 권리를 얻게 되거나 죽었습니다. 이익자만 쓰면 됩니다. 그 밑에 절차법입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으로 죽었습니다. 권리를 잃게 되거나 죽었습니다. 불이익. 그러면
시험에는 이런 자체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이 문장 자체는. 이 문장 자체는 이걸 갖고 내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책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박스를 잠깐 볼까요? 제일 밑에 체크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은 통과입니다. 그 밑에 환매 등기 찾았습니까? 32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24페이지입니다. 환매입니다. 올해는 환매를 배우거든. 올해는, 이번 달에는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 말소, 지상권 이전, 지역권 설정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지역권에다가만 336페이지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나오죠? 381페이지라고 적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제일 위에 이제 박스가 나오거든. 그럼 본 시험에 가면은 이 박스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그럼 1번에 가볼까요? 요게 기억에서 미음이 기출문제 지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으로 가봅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는 동그라미 칩니다. 갑. 이 등기 권리가 되고 동그라미 칩니다. 이 등기에 뭐냐 공동으로 말소해도 돼. 고 자르세요. 그 다음에 병 세모 치세요. 병 등기 권리라 되고 세모 치세요. 돼요.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놓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해봅니다.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갑을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저당권자. 요게 설정이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뭐다? 권. 그럼 1번에 저당권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근데 우리는 설정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소를 묻고 있거든요. 말소. 그럼 다시 합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쪽이 뭐다? 의무사. 뭐다? 권. 그럼 이걸 말소를 할 때는 이쪽이 뭐다? 의무사. 이쪽이 뭐다? 권.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게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줬어. 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병. 그럼 병은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이쪽이 뭐다? 권리자. 그럼 결론입니다. 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그런데 갑이 이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병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요. 그럼 갑이 말소해줘도 좋다, 안 좋다? 좋지. 그럼 결론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 그럼 1에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시험에 있잖아요. 제 말, 이게 아주 그거 겁니다. 요래 나왔거든. 제 말 들어보세요. 요래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이랍니다. 현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 등기를 한다. 어디다? X. 요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저당권이다? 권자. 맞아요. 네. 그럼 합니다. 현 소유자와 저당권자와 말소 등기한다. 어디다? O. 현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어디다? O. 맞아요. 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한다. 어디다? O. 그러니까 요래 말소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요래 말소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시험에는 이래 내버린 거라. 그러니까 현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한다면 어디다? X. 이래 돼버린 거예요. 시험에 그려냈다 이 말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그림 그리면 단번에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지금부터는 갑을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갑을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호칭에 신경을 써야 돼.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니은뒤끝 묶으세요. 니은뒤끝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주었습니다. 연장.
위안 변경 등의 등기 권리자는 죽었습니다.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는 죽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갑을 요로 딱 나눠놓고 봅시다. 전세권자는 누구다? 갑을만 나눠놓고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다? 가. 저당권자는 누구다? 을. 임차권자는 누구다? 을. 지역권 설정자는 누구다? 가.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칠판을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어떤 등기가 오더라도 이쪽은 설정자고 이쪽은 뭐다? 권자. 이해합니다. 그러면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뭐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되어지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자, 전세금이 뭐다? 1억. 이쪽이 뭐습니다? 의무자. 뭐다? 권. 그럼 이거 2억이죠? 누가 의무자다? 갑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는 거라. 이거는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라. 답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리하세요. 그냥 제 말 들어봅니다. 갑은 집주인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다, 집주인이다.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그럼 집주인은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되죠. 해줘야지. 그러면 세입자는 올려줬지. 주면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답입니다. 보세요.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의무자 권리자.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많아질 때는 이쪽이 의무자라. 오케이? 네. 적어질 때는 이쪽이 의무자. 그럼 요거는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로 더 나아갑니다. 자, 1단계입니다.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다. 오도바이다. 오. 이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동입니다. 지료를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오덱스다.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다, 을이다? 갑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정리합니다. 지료를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역권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덱스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열이라 보세요. 자, 아니. 요 그림을 볼 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림을 딱 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변해 안 변해? 소유자는 항상 누구? 갑이.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인감 제출해야.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여기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인감 제출해야.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요 라인입니다. 감액입니다. 의무자는 누구다? 인감 제출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그러니까 다시 등기필 정보와 인감의 차이는 둘 다 의무자는 맞아. 맞는데 인감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소유자. 인감은 소유자가 돼. 그러면 요 라인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을은 의무자는 맞지?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요 이해됩니까? 이걸 이제 문자로 해야지. 자,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쉬운 거 하겠어요? 아니, 나 이거 너무 쉬운데. 한 번만 딱 정립을 하면 되는데.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야단 안 칠 테니까 이리 오세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답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토지를 빌려주든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 거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소유자는 항상 갑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갑이라고 노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이래 노는 거지. 그럼 어른이 있잖아요.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래 노는 거지. 그럼 요 그림 사진 됐다 안 됐다? 됐어. 요건 딱 기억해 두세요. 됐어요. 이걸 계속 배울 겁니다. 통과. 이걸 눈으로 사진을 찍으라니까. 눈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리얼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갑으로부터 을로에 소유가 된 걸 원인무효여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죠. 누가 말소등기를 청구합니까? 가. 그럼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갑은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미음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인 교회에서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서 을이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명의에 등기한 말소 회복을 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어갔어. 근데 이게 원인무효다 이 말입니다. 원인무효니까 뭐다?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말소가 된대요. 그러면 이 문자를 봅시다.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갑은 무슨 자? 권리자.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해봅시다.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칠판을 보세요. 이전합니다. 그럼 이쪽은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은 뭐다? 권리. 자,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을. 말소를 합니다. 말소. 그러면 3번에서 2번을 뭐시겠다?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갔다? 가. 그럼 무슨 자? 권리자. 이제 회복을 합니다. 회복. 그럼 보세요.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지? 근데 이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몇 번이 온다? 2번. 누구다? 을.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 을. 무슨 자? 권리자. 무슨 자? 의무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러니까 요게 말소가 돼서 회복을 하니까 요게 말소가 돼서 회복을 하니까 요걸로 돌아가야 된다? 안 돌아간다? 네, 같아야 되지. 맞죠? 네. 그럼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다 괜찮습니다. 요까지 해봅시다.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갑, 2번에 을이.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 누구다? 갑. 근데 이 말소가 잘못되는 거라. 원상으로 회복한다. 누구 걸 회복한다?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해볼까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서 누구께 말소됐다? 을. 원상으로 회복한다. 누구께 회복한다? 을. 그럼 을은 권리자, 갑은 의무자. 얼마나 쉬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들어갑니다.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무효에서 말소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된다? 갑이지, 갑. 아, 괜찮아? 보세요. 저는 수업을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항상 갑을로 가지. 출제율은 1이 간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 이해했어요? 네.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갔던 이거는 출제윤의 마음인 거예요. 출제윤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 표현보다도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출제윤은 가학성이다. 가학성 아니다. 가학성. 되죠. 수험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쾌감을 찾아야 안 찾아? 찾아. 그럼 저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갑에게서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누구께 무효입니까? 을. 원인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지.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러니까 을은 의무자고 갑은 권리자지. 맞죠? 그럼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누구께 말소가 됐어요? 을. 불법 말소니까 말소가 와야 된다. 회복이 와야 된다. 회복.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시험에 그림은 안 그리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갑. 그러면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누구께 원인 무효입니까? 을. 이해했어요? 네. 통과. 그렇게만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있잖아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